야, 유라, 너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 앉아. 그랬거든? 근데 유리가 저는 엄마가 좋아요 하고 엄마한테 딱 무릎 위에 앉았어. 이런 거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사이에 앉으라고 했잖아. 엄마 무릎에 앉으면 안 되지. 아빠 무릎 위에 앉으면 안 되지. 그래서 유라,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는 실수와 수직선을 공부를 했지. 네. 실수를 수직선 위에 점을 찍어서 표현해봤어요. 네.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점을 찍어봤고 무리수도 수직선 위에 점을 찍어봤다는 거야. 네. 근데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지요. 네. 그래서 수직선 위에 점을 못 찍을 것 같았거든. 네. 근데 무리수도 얼마든지 수직선 위에 점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유리수와 무리수에 해당하는 점들이 빼곡하게 모여서 뭘 만들어줬어? 수직선이요. 수직선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실수와 수직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실수들이 모여서 수직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기억나지? 네.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왜 배웠냐면, 왜 실수와 수직선을 배웠냐면, 오늘 배우는 내용이 바로 실수의 대소관계예요. 네. 실수들, 유리수끼리 또는 뭐 무리수끼리 아니면 복잡한 무리수가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대소관계가 가능합니다. 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해. 네. 지난 시간에 수직선 위에 점을 찍어서 표현했던 거 그것만 기억하면 매우 간단하게 갈 수가 있어요. 오늘 내용들은 기본 원칙 한두 가지만 이해하면 문제풀이도 정말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런 실수들이 있어. 네. 여기서의 크기를 비교할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조금 복잡한 뭐 무리수, 유리수들이 나와 있지? 네.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할 건데 원래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대소관계, 크기를 비교할 때 뭘 이용하라고 하냐면 뺄셈을 이용해서 두 숫자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세요 라고 얘기해. 네. 뺄셈을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따져간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 내가 만약에 이건 간단한 예를 가지고 보자. 네. 5하고 3이 있어요. 네. 누가 더 커? 5가 더 커요. 5가 더 커요. 만약에 내가 5 빼기 3을 할 거야. 그러면 양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와요? 0이 나와요? 양수가 나와요. 양수가 나와요. 두 숫자를 뺐는데 두 개를 서로 뺐거든? 네. 근데 양수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왼쪽에 있는 숫자가 크다는 거예요. 네.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면 남는 게 있잖아. 네. 그래서 0보다 크게 돼 있습니다. 라는 거야. 네. 반대로 3 빼기 5를 한번 해볼까? 요거는 계산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지. 분명 네. 음수가 나오지. 음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작은 숫자가 있어요.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를 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부족하겠지. 0보다 작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0보다 작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뺄셈을 했는데 0보다 작다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뺄셈을 했는데 0보다 커? 그럼 먼저 나온 숫자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로구나. 근데 뺄셈을 했는데 0보다 작아?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구나.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는 거야. 네. 아니면 하나만 더 해볼게. 5 빼기 5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와요. 0이 나왔어요. 뺄셈을 했는데 0이 나왔다? 그 얘기는 두 숫자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할 거지. 네. 뺄셈을 해야 돼. 루트 5 더하기, 아이고 글씨가 왜 이렇게 나오냐? 루트 5 더하기 루트 7이 있어요. 여기서 누구를 뺄까요? 여기에서 루트 5 더하기 더하기 3을 빼볼 거예요. 왼쪽에 있는 숫자에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빼볼 거야. 네. 이거 계산 결과가 양수가 나오는지 0이 나오는지 음수가 나오는지 따져야 되거든. 네.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를 분배한다고 생각하면 루트 5 빼기 루트 5니까 요거 사라지게 돼 있지. 네. 자, 그 다음에 루트 7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요거는 양수가 나올까 음수가 나올까? 요거는요. 이게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뒤에 가면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에서 공부할 거긴 하거든. 네. 유리가 보기에는 양수가 나올 것 같아, 음수가 나올 것 같아. 음수가 나올 거. 왜 그래? 3은 루트구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맞았어요. 직접적으로 지금 뺄셈을 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면 3은요, 얘는 루트 9로 바꿔 쓸 수 있잖아. 네. 루트 7이라는 작은 숫자에서 루트 9라는 큰 숫자를 뺐잖아. 네. 작은 거에서 큰 숫자를 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0보다 작아요. 음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이 두 숫자에 뺄셈을 했는데 0보다 작습니다. 그 얘기는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를 뺐다는 얘기지. 네. 누가 더 클까? 루트 왼쪽. 5 더하기 3요. 그렇지요. 루트 5 더하기 3이 더 큽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라는 거야. 네.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왼쪽에 있는 숫자에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빼서 얘네들이 양수가 나오냐 0이 나오냐 아니면 음수가 나오느냐 그거를 따져주라고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유리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이 과정들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 않니? 네. 그래서 아빠는 사실 요거는 개념만 알아두라고 얘기하고 네. 원칙적으로 대소관계할 때는 뺄셈을 이용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그렇게 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거든. 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요 안에 부등호가 들어갈 거잖아. 네. 양변에 똑같은 숫자가 있으면 없애버리면 돼. 네. 아니면 유리수는 유리수 쪽으로 무리수는 무리수 쪽으로 계산하기 편한 쪽으로 몰아넣기만 하면 돼. 네. 여기는 정말 계산이 편한 게 양쪽에 똑같이 뭐가 있어? 루트가 루트가 있어요. 있지. 그럼 루트호하고 루트호를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숫자들은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왼쪽에는 루트 7이 있고 오른쪽에는 3, 루트 9가 있지. 네. 누가 더 커요? 루트 9가 더 그치, 커요. 루트 9, 3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벌려주면 돼요. 네. 오른쪽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면 돼. 네.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풀어갈까? 루트 5는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데 요 1은 유리수예요. 유리수예요. 여기는 유리수예요. 자, 요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항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우리가 부등식을 풀어갈 때 네. 좌변에서 우변으로 이항을 하거나 우변에서 좌변으로 이항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항할 때는 절대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질 않거든요. 네. 여기에 부등호가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이항을 해버리는 거야. 자유롭게 이항을 하세요. 네. 무리수만 남겨두고 유리수를 우변, 오른쪽으로 다 몰아버릴게. 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1로 넘어가겠지요? 요거 없어졌어요. 네. 정리해보면 좌변에 나와 있는 건 루트 5고요. 네. 우변에 나와 있는 건 얼마예요? 2요. 2예요. 그런데 루트 5가 더 커요? 2가 더 커요? 루트 5가 더 루트 커요. 5가 더 크지요. 얘는 루트 4니까. 네. 그래서 어이구 왼쪽이 더 크구나. 왼쪽이 더 컸구나. 이항하기 전에도 왼쪽이 더 컸구나.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돼. 네. 굳이 두 숫자의 뭐 뺄셈을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네. 어때? 할 수 있겠어요? 네. 같은 숫자가 나오면 깔끔하게 정리해 줄 것, 아니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몰아두란 말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식을 정리해서 대소관계를 따져가면 돼요. 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지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요거 결과가 오른쪽이 더 컸고 여긴 왼쪽이 더 컸어요. 네.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제곱근의 값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제곱근의 값을 이용하라는 거 이거 아마 유리가 알고 있을 거야. 우리가 루트 1은 1이고요. 루트 4는 2요. 2. 루트 3은 루트 9요. 아, 루트 미안해. 루트 9는 3요. 3이에요. 루트 16은 4예요. 이런 식으로 알고 있지. 루트 안에 제곱수가 들어간다면 루트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알고 있지요. 네. 요 값들을 이용하는 거야. 자, 먼저 요거를 계산할 때 쓸 거예요. 네. 루트 5가 대략 몇 점 몇몇몇일까요? 2점 몇몇몇이요. 왜요? 루트 4하고 루트 9 사이에 루트 5가 있지요. 네. 그래서 2하고 3 사이니까 얘가 2점 얼마 얼마입니다. 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네. 이렇게 2점 얼마 얼마에서 2를 빼봐. 그럼 얼마야? 1점 얼마. 1점 얼마 얼마가 되겠지. 1점 얼마 얼마가 되는데요. 1점 얼마 얼마하고 1하고 비교하게 되면 누가 더 커요? 1점 얼마가 더 그렇지. 커요. 1점 얼마 얼마 더 크지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숫자가 더 큽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네. 뺄셈은 가급적이면 이용하지 말고 그냥 한쪽으로 다 유리수는 유리수, 무리수는 무리수 몰아놓고 간단하게 정리해도 되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썼는데 여의치 않다고 하면 이렇게 제곱근의 값들을 이용해서 대략적인 값을 구해서 따져가도 돼요. 네. 알겠어? 재미없지. 아니요? 오늘 거 너무 재미없지 않니? 너무 쉬워서? 재밌어요. 아마도 오늘 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유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 제일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바로 문제 풀이 갈 거예요. 오늘은 문제도 10문제밖에 없어. 이 정도만 풀어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자, 1번 문제. 다음 중 두 실수의 대소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네. 첫 번째 건 누가 더 큰 거야? 루트 10이 더 맞아요. 커요. 이건 올바른 표현이지요. 그 다음 루트 5하고 2하고 비교할 때 루트 5가 더 루트 커요. 5가 더 크지요. 얘는 루트 4니까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 다음 둘 다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해야 돼. 네. 자, 이럴 때는 여기가 루트가 있어, 여기 루트가 없어. 이건 예전에 했던 거야.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요. 루트 바꿔줘야 돼요. 얘를 아니, 누굴 바꿔줄까?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를 뭐를 바꿔야 돼? 마이너스 루트 4요. 그렇지. 요 녀석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4가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4지요? 네. 누가 더 큰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4요. 마이너스 루트 4가 더 크지요? 음수끼리 네.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작은 숫자가 더 큽니다. 올바른 표현이에요. 네. 여기까지는 할만하지? 그 다음 요거를 계산할 건데 요거 아빠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 마이너스 1을 어, 우변으로 이항시켜줘야 맞아요. 돼요. 여기 유리수가 있잖아. 여기 유리수잖아. 그럼 네. 유리수끼리 뭐야?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로 넘어갈 거예요. 루트 3이 될 것이고 플러스 1로 넘어가니까 1이 돼요. 네. 누가 더 큰 거예요? 루트 3이 더 루트 커요. 3이 더 커요. 부등호 방향 바뀌면 안 되거든요. 요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지고 있지요? 네. 요것도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어떻게 풀까? 마이너스 4를 이항시켜줘야 그렇지. 돼요. 마이너스 4를 플러스 4로 이항시키면 루트 18이고요. 좋아. 이항할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네. 요거 올바른 표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야. 얘가 루트 16이고 여기가 루트 18이잖아. 네. 그치? 이건 잘못됐어요. 야,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써줘야 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감 잡았지?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가볼 거예요. 자, 이번 문제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돼 있네. 요것도 마찬가지.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몰아버릴 거야.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로 넘어가니까 얼마가 될까? 이쪽은 3이 돼요. 3이 되었어요. 루트 7이 3보다 더 클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잘못됐지요. 요거는. 그 다음 요런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은요. 어떻게 풀어가?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 루트 누구를 없앨까? 마이너스 루트 맞아요.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사라지면 3이 2보다 큽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건 제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에서는 유리수끼리 몰아버릴까요? 네. 루트 5는 그냥 두시고요. 더하기 4가 빼기 4로 넘어가니까 얼마가 돼요? 2가 돼요.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항을 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질 않습니다. 네. 루트 5가 더 커요? 2가 더 커요? 루트 5가 더 루트 커요. 5가 더 커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이거 잘못된 네. 표현이에요. 그 다음 이것도 3을 빼기 3으로 넘기겠지요? 네. 그럼 얼마가 될까? 우변은 4가 돼요. 4가 되고요. 루트 15가 4보다 크다? 에이, 말이 안 되지. 여기가 루트 16이고 여기 루트 15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 다음. 아니, 아빠가 푸니까 재미가 없니? 네가 한번 해봐. 이거 어떻게 할까? 여긴 마이너스 4가 좌변으로 이항시켜가지고 플러스 4로 넘어가지요. 그럼 네.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좌변이? 좌변이 3이 돼요. 3이에요. 플러스 4가 되고요. 4 빼기 1이니까 이쪽은 3이 되는 거지요? 네. 그 다음 루트 11만 남아있어요. 3이 루트 11보다 커요? 아니요. 아니에요. 3이 루트 10 아니요. 루트 10이 더 커요. 그치, 루트 11이 더 크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얘는 순간 루트 9라서. 헷갈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정답은 그래도 몇 번이에요? 정답은 2번이요. 2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몰아놓고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또 똑같은 문제야. 좀 빠르게 한번 가보자. 요거 유리수 이렇게 몰아가면 얼마가 될까요? 그럼 1이 돼요. 그치. 여기가 2 빼기 1이니까 이쪽은 1이 되겠지요? 네. 1이 루트 3보다 작다는 맞아요.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2를 더하기 1을 빼기 2로 넘길까요? 이렇게 넘어가면 얼마가 될까? 3이 돼요. 3이 됩니다. 3이 루트 10보다 클까? 아니요? 아니에요. 잘못됐지요. 여기 잘못됐어요. 2번이 정답이 되겠네. 네. 그 다음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3을 이항시켜줘야 돼요. 3을 이항시켜 주는 게 낫겠지. 얘가 이렇게 넘어가고 얘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좌변은 루트 7이고요. 우변은 얼마가 돼? 1이 돼요. 1이 되겠지요. 1이 루트 7보다 크다는 건 말이 안 되겠지. 요건 잘못된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답이 왜 2개가 나오죠, 그러면요? 잠깐만요. 미안. 잘못했다. 아빠가 부등호 방향이 잘못됐는데요? 맞았어. 부등호, 많이 틀릴 뻔했다. 자, 부등호 방향을 왜 아빠가 바꿨지? 이항할 때는 절대로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게 아닌데 아빠도 모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네. 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루트 7, 그 다음 얼마가 될까? 여기 1이 되겠지요? 네. 이건 올바른 표현이지요. 유리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자, 그 다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없애버려야 6을 돼요. 간단하게 없애버릴게요. 루트 7이 루트 6보다 크다는? 맞아요. 맞아요.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4번 문제에서는 누구를 제거할까? 루트 5요. 루트 5. 루트 5하고 루트 5를 제거하니까 4는 루트 17보다 작다는? 맞아요. 맞아요. 루트 16은 루트 17보다 작지요. 그래서 이건 올바른 표현이니까요. 정답은 2번이요.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5개의 점 A, B, C, D, E가 있는데 루트 52에 대응하는 점을 찾으래. 네. 유라, 루트 52 대략적인 값들을 구하게 되면 얼마가 나올 것 같아? 7점 몇몇몇이요. 왜 그러냐면 루트 52는
7, 즉 루트 49보다는 크고 8, 루트 64보다는 작지. 그래서 루트 52는 점씨. 어디? 7점 몇몇몇몇 나오겠지요? 네. 여기다 써줄게요. 7점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점 C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네. 요거는 제곱근의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수와 수직선에서 공부했던 거,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점을 찍어서 표현했던 거, 그것들을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 루트 40 빼기 3에 대응하는 점이 있는 구간을 구해봐라 라고 했거든. 네. 루트 40 빼기 3이 대략적으로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네. 루트 40은 몇 점 몇일까? 루트 40은 대략 6점 몇이요. 그치. 왜냐하면 루트 36보다는 조금 더 크잖아. 네. 근데 루트 49보다는 작잖아. 그래서 여기가 6점 몇몇 이렇게 나오겠지요? 네. 6점 몇몇에서 3을 빼게 되면 얼마야? 3점 몇몇. 그렇지요. 맞아요. 3점 몇몇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3점 몇몇에 해당하는 구간은 B요. B예요. 구간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역대급으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설명도 간단하고 문제도 그냥 단조롭고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쉽게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세 개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네. A, B, C에 대응한다고 그랬거든. 네. 뭐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루트 입. 야, 네. 재미없구나. 너 하품만 하는구나. 아, 역대급으로 긴장도 안 한다 너 이제. 네. 이제 뭐 어느 정도 익숙하다 이것이. 자, 루트 2 빼기 1을 하면 얼마가 될까? 루트 2가 루트 2가 대략 1점 몇몇. 1점 몇몇몇이에요. 1점 몇몇몇 빼기 1이니까 여기는 0점. 맞았어요. 0점 몇몇몇몇. 그 다음에 1 빼기 루트 3인데 요 루트 3이 몇 점 몇몇몇이야? 1점 몇몇. 1점 몇몇몇이지. 근데 네. 조심해야 돼. 1에서 1점 몇몇몇을 빼면 마이너스 0점 몇몇. 맞았어요. 맞았어. 마이너스 0점 몇몇몇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네. 그 다음에 루트 8은 얼마예요? 대략 2점 몇몇몇이지. 루트 9보다는 작잖아. 네. 얘는 2점 몇몇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 숫자 0점 몇몇몇은 어느 점에 대응할까? 점 B에 대응. 점 B예요. 여기는 점 B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점 몇몇몇이 나왔어요. A에 대응. A예요. 요건 A예요. 그 다음에 2점 몇몇몇이니까 C. 점 C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 B에 대응하는 수를 써라. 먼저 나와 있는 루트 2 빼기 1만 찾아주면 됩니다. 네. 엄청 잘했어요. 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유리가 이제 엄마한테 일러야겠다. 엄마, 유리랑 같이 공부하면서 촬영하는데 유리가 하품하고 막 졸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자, 그 다음에 A, B, C, D가 이렇게 있어요. 점이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야. 요 숫자들 대략적인 값들을 구해가지고 어떤 점에 대응하는지 한번 찾아볼 거야. 네. 자, 마이너스 루트 10이에요. 루트 10이 일단 얼마지요? 3점 몇몇. 3점 몇몇몇이니까 마이너스 3점 몇몇몇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네. 그 다음에 루트 15가 얼마예요? 루트 15가 3점 몇몇. 맞아. 루트 16까지는 안 갔잖아. 4까지는 안 가잖아. 그래서 3점 몇몇몇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2에다가 3점 몇몇몇을 더해도 되는데 아빠가 추천하는 것은 3점 몇몇몇에서 2를 빼보세요. 1점 몇몇. 맞았어요. 1점 몇몇몇이 나오겠지. 여기는 1점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2 빼기 루트 7이야. 루트 7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될까? 대략적으로 2점 몇몇. 2점 몇몇몇이에요. 2점 이것도 이제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2에서 2점 몇몇몇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0점 몇몇. 맞았어. 마이너스 0점 몇몇몇이 아이고 아빠 또 틀릴 뻔했다. 마이너스를 안 썼네. 네. 마이너스 0점 몇몇몇이 나오죠? 그 다음 루트 3 빼기 1이야. 루트 3이 루트 3이 1점 몇몇. 1점 몇몇몇이야. 거기서 1을 빼게 되면 0점 0점 몇몇몇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마이너스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이 어디야? 이건 A에 대응하는 건가? 네. 그치. 마이너스 3점 얼마니까 여기는 A예요. 그 다음에 1점 몇몇몇이라고 했으니까 1점 몇몇몇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D에 대응하는 돼요. 그치. D가 되겠지요. 그 다음 마이너스 0점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0점 얼마니까 그럼 B요. B예요. 그 다음 0점 얼마라고 되어 있네. C요. 얘가 C예요.
원래는 가장 작은 숫자하고 가장 큰 숫자만 적어보면 되는데 우린 다 찾아봤단 말이야. 네. 그러면 가장 작은 숫자 점 A에 해당하는 게 얼마야? 저 A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90이요. 루트 10. 얘가 가장 작은 거예요. 아니 가장 큰 거 먼저 쓰라고 그랬구나. 네. 자, 가장 큰 거 점 D에 해당하는 게 요거지? 네. 요거를 먼저 적어주고 차례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네. 요거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네. 얘가 가장 작고요. 얘가 가장 큽니다. 예, 됐어요? 네. 우리 오늘 굉장히 잘하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봅시다. 2와 3 사이에 있는 수를 찾아보라고 얘기했어요. 루트 3은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유라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 것 같아? 루트 4와 루트 9로 맞았어요. 아빠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거야. 여기 2가 루트 4지. 네. 그 다음 3이 루트 루트 9예요. 그런데 루트 4와 루트 9 사이에 있다고 했어. 네. 아빠가 이거를 예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누구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양쪽에 있는 숫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양쪽에 있는 숫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서 2와 3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2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3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런 개념하고 똑같아. 야, 유라, 너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 앉아. 그랬거든? 근데 유리가 저는 엄마가 좋아요 하고 엄마한테 딱 무릎 위에 앉았어. 이런 거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사이에 앉으라고 했잖아. 엄마 무릎에 앉으면 안 되지. 아빠 무릎 위에 앉으면 안 되지. 그래서 2와 3 사이라는 거는 해당하는 숫자, 양쪽 숫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4와 루트 9 사이에 있는 걸 찾아볼 거야. 루트 3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버릴게요. 루트 5는 돼요. 됩니다. 루트 7.5는 돼요.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얼마가 나올 것 같아? 2.7요. 맞아. 짝수 제곱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2.7이에요. 2.7이면 2와 3 사이에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 5분의 18이면 3과 5분의 3요. 그치. 3과 5분의 3이면 3.6. 3.6이지. 네. 갑자기 초등학교 하려니까 머리가 안 들어가. 3.6이지요? 3.6이면 요 사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버려야겠네. 그 다음에 루트 4분의 9면 2분의 3이요. 2분의 3이에요. 2분의 3면 얼마예요? 2분의 3이면 1과 2분의 1이요. 1.5. 1과 2분의 1이지요? 저기 있는 거 아니지요? 버려줘야겠네요. 네. 그러면 저 범위 안에 있는 숫자는 누구예요? 몇 개 있어요? 3개요. 3개가 있어요. 정답은 몇 번? 3번이요. 3번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과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다음 중 루트 2와 루트 7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루트 2는 얼마로 보라고 했냐면 1.414고 네. 루트 7은 2.646이다 라고 줬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질문 있는데요. 그거는 저건 원래 진짜 값이 아니잖아요. 루트 2와 루트 7은요. 루트 무슨 2와 말이야? 루트 7은 어. 무한소수니까. 거의- 루트 2가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인데 근데 무리수니까 어. 완벽한 소수 형태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끝없이 나오니까. 그치. 얘가 루트 2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유한소수로 왜 썼냐고? 네. 맞아. 그러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옛날 교육 과정에서는 대략적인 값을 의미하는 근사값이라고 하거든. 네. 근사값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어줬어. 이렇게 찍어줬어. 원래 이렇게 찍어줘야지 맞아요. 네. 옛날에는 근사값이라는 단어는 있었어. 근데 교육 과정이 개편되면서 한참 전에 근사값이 빠져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루트 2를 1.414라고 하자 이런 표현이에요. 네. 유리 말이 맞아요. 루트 2는 1.414 저렇게 유한소수로 표현되지 않아요. 네. 쭉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이 문제에 의해서는 이렇게 쓰자라고 얘기한 거야. 네. 아주 좋은 지적이었어요. 맞아요. 이건 헷갈려서는 안 돼. 루트 2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서 대략적인 값, 이런 값들을 우리가 근사값이라고 얘기해요. 근사값. 지금 근사값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루트 2 대신에 요걸 집어넣고 루트 7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고 계산을 해봐라 라는 거야. 네. 자, 그럼 보세요. 루트 2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요 사이에 있는 값이 될지 한번 봐봐. 1.414에다가 1을 더하면 얼마야? 1.414, 2.414지. 2.414면 두 숫자 사이에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두 숫자 사이에 있어요. 그 다음 루트 7에서 1을 빼보세요. 여기에서 1을 빼면 여기서 1 빼면 1.64. 1.646인데 두 숫자 사이에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걸 바른 표현이에요. 그 다음 2분의 5를 볼까요? 2분의 5면 소수로 표현하면 소수로 표현하면요.
2.5요. 2.5지요. 2.5면 여기 사이에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 더하기 루트 7이라고 되어 있거든. 루트 7이 얼마지 이거? 루트 7이요? 2.646. 2.646이지. 2.646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3에다가 2.646을 더하게 되면 2분의 얼마가 될까? 5.646이요. 5.646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네. 5.646을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뭐 계산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2.8 얼마 나오겠지. 네. 2.823 이렇게 나오겠지. 네. 2.823이면 여기 이 사이에 있는 숫자가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4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입하고 이렇게 대입한 다음에 계산을 해도 여기 사이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5번 문제는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유리가 중점, 평균값은 알지? 네. 평균 구하는 건 알지? 평균을 생각하면 돼요. 이 두 숫자 사이 정 가운데 있는 값을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 우리가 1하고 7 사이 정 가운데 얼마가 있지? 정 가운데요? 4가 있어요. 4가 있지요.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1과 7을 더하는 거야. 1 더하기 7을 하는 거야. 나누기 2를 하잖아? 네. 그러면 정 가운데 있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요걸 구하듯이 평균 구하듯이 간 거예요. 그러면 두 숫자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했다는 얘기는 두 숫자의 정 가운데, 네. 두 숫자 사이에 있으면서 정 가운데 위치하는 숫자가 돼요. 당연히 이 두 숫자 사이에 위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네. 아빠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수직선 위에 여기가 루트 2야. 그 다음 여기가 루트 7이야. 네. 얘네들의 정 가운데 중점이야. 중점의 좌표를 구할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네.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두 개를 더해. 루트 2와 루트 7을 더해. 그 다음 얼마 하면 돼? 2로 나누면 2로 돼요.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정 가운데 있는 값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쯤 가게 되면 중점의 좌표 구하는 내용에서 이걸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평균값 구하듯이 정 가운데 위치한 값을 구한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볼 거예요. 오, 이거 잘했어. 자, 10번 문제를 보게 되면 루트 3과 루트 5 사이에 있는 실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루트 3과 루트 5의 값을 줬어요. 첫 번째, 두 수 사이에는 한 개의 정수가 있나요? 네. 얼마 있어요? 2가 있어요. 2가 있어요. 맞아요. 얘네들 사이에는 한 개의 정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있어요. 지금 보니까 무리수와 무리수가 있거든. 네. 무리수하고 무리수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유리수, 무리수가 있지요. 네. 이거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 다음 루트 3에다가 4분의 1인데 소수로 나와 있으니까 이걸 소수로 바꿔볼게. 네, 0.25야. 루트 3에다가 0.25를 더해볼까? 여기다가 0.25를 한번 더해보세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숫자 나와요? 네. 나오겠지요? 이건 뭐 계산하지 않더라도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루트 5에다가 1을 뺄 거야. 요 루트 5에다가 1 빼면 1.236이에요. 1.236이에요. 1.236이면 얘보다 더 작아지는데 루트 3과 루트 5 사이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네. 이거는 잘못됐어. 정답은 4번이에요. 네. 자, 그 다음 5번 문제를 보니까 아빠가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루트 3과 루트 5인데 여기 오타가 있었어요. 루트 3이라고 써야겠지요? 네. 자, 2분의 루트 3 더하기 루트 5. 이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더라? 이건 평균으로 맞아요. 평균이에요. 이 두 수 사이에 정 가운데 있는 숫자. 중점에 대응하는 숫자를, 중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어요. 네.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얘네들 사이에 있는데 정 가운데 있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올바른 표현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요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해됐어요? 근데 아빠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우리 유리가 오늘 제일 재미없었던 것 같아. 그렇지. 아무래도 조금 쉬운 내용이다 보니까 오늘은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았어요. 이랬었던 것 같아. 네. 그래요. 그런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제곱근의 뜻이나 표현, 성질, 그다음 유리수, 무리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곱근, 근호가 있는 식의 계산을 공부할 거야.
네. 곱셈, 나눗셈, 더하기, 빼기들이 막 이루어져서요.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거예요. 기대해도 좋아요. 네. 미리 힌트를 주자면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은 오늘처럼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 재미는 있을 거예요. 알겠지? 기대하고 오셔요. 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